이번에는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이랑 lib one-out cross validation을요, 실제 이제 오토모바일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오토모바일 데이터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그 통계적 방법론 배울 때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LOCB의 결과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K를 10으로 뒀을 때의 K-fold cross validation의 결과입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최대 차수에 따른 lib one-out cross validation의 그 MSE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굉장히 MSE가 높고요. 그 다음에 쿼드래틱 모델부터는요,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요, 이제 한 번만 시행한 건 아니고요. tenfold cross validation을요, 9번 시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즉, 이제 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원래 한 번 시행하면 이걸 9등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의 10번을, 10번, K폴드가 지금 10이니까요. 이거 10번 등분한 다음에요. 케이스 1에서. 그 다음에 이걸 각 등분된 거를 한 번씩 validation set으로 넣어서 모델 10번 피팅한 거예요. 근데 케이스 2에서는요, 또 새로운 방법으로요, 이걸 10등분해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위랑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0번 피팅 하고요. 발리데이션 셋이 10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두 그림을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요. LOCB의 MSE랑 Temporal Cross Validation의 모든 MSE들이 사실상 거의 똑같죠.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약간 올라가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LOCB만큼 우리가 N번 모델 피팅할 필요가 없다. 10번만 피팅해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즉 테스트 MSE에 좋은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validation set approach랑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validation set approach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 MSE의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즉, 변동성이 매우 높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9번 해봤는데 9번의 결과의 변동성은 어때요? 그렇게 크지가 않죠.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예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validation set을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뭐 굉장히 아래도 나오고요. 막 이렇게 됐었죠. 이런 폭이 temporal cross validation은요, 거의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리그레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MSE 대신에 misclassification error rate를 사용한다는 것 빼고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요. 데이터를요, 크기가 거의 같은,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K 부분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그 부분을요, C1, C2, CK, 즉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을 때 앞부분을 랜덤하게 C1, 그 다음에 또 C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CK로 K 등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부분을요, validation set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트레이닝 set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 셋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해당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평가하고 그 작업을 K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에러 레이트를 구할 때는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CBK라고 하면요. 이제 이 부분도 앞서 우리가 MSE 계산한 거랑 똑같이 둘 수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각 여기서 이제 K번 모델을 피팅 하잖아요. K개의 클래시파이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 클래시파이어가 제공하는
classification error rate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ERRK라고 둘게요. 그럼 K가 1부터 large K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단순히 거기에 대한 합을 구한 건 아니었죠. 평균을 구한 건 아니었고요. 가중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weight를 준 average를 구하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에러 레이트도 앞서서 한번 설명했지만 그거는 이제 원래 관측값과 예측값이 서로 다르면 1을 주고 같으면 0을 주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활용한 이제 에러 레이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실제 우리가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정확하게 추정하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여기에 그리고 선이 세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테스트 에러는요, 요 갈색 브라운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는요, 요 블루,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fold cross validation에서 K를 10으로 설정한 10-fold cross validation error rate는요, 여기 블랙,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어떠한 방법,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주는 어떠한 방법을 썼고요. 뭐 지금은 이 방법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A라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받아들이셔도 돼요. 여기에서 핵심 목표는요, 어떠한 방법을 평가할 때 그 방법이 앞으로 이제 나타낼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거니까 그냥 A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KNN 방법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적용한 방법입니다. 결과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델 컴플렉시티가 증가함에 따라서 테스트 에러 레이트가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게 이 검은색 선이 이 갈색 선과 더 유사한지 혹은 파란색 선과 더 유사한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딱 보기엔 어때요? 갈색 선이랑 검은색 선이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만 봐도 약간의 갭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일치하진 않는데요. 이제 갈색 선이랑 파란색 선을 비교해 보면 그 갭은요 훨씬 더 커요. 실제로 그냥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 패턴만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요. 이제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증가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KNN도요 똑같아요. 이제 브라운이랑 이제 블랙이 훨씬 더 비슷한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턴도 굉장히 유사하죠.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 복잡도가,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이게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방법 모두에서 tenfold cross validation이 실제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추정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시키는 잘못을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는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긴 한데요. 실제 뭐 똑같이 리그레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에서요. 이제 5,000개의 프리딕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P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샘플 사이즈는요, 50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은 거죠. 이 경우에는 P에 비해서 너무 작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어떠한 통계적 기준을 바탕으로 요 P를요, 선별할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선별 기준을요, 클래스 레이블이랑 가장 큰 상관관계, 코럴레이션을 갖고 있는 100개의 프리딕터를 찾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에서는요, P가 100이고요, N이 50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P가 크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100배 차이 났는데 이제 2배 차이 났으니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세팅, 상대적으로는 좋은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P가 100개인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KNN 같은 클래시파이어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학습하는데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테스트 셋 퍼포먼스를 이제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먼저 이제 선별된 100개의 프리딕터를 바탕으로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먼저 데이터셋을 분할한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100개의 프리딕터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찾은 프리딕터를 바탕으로 다시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해서 밸리데이션 셋 에러를 이제 찾는 과정을 K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말로 해가지고 조금 어렵긴 한데 뒷부분에 그림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먼저 여기 질문부터 해보면요. 첫 번째 방법인 스텝 1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할 때 1번과 2번을 동시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경우에는요, 실제 많은 통계학자는 아닌 이제 다른 과학자 혹은 다른 논문에서는요, 이제 2번에만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요, 두 번째 스텝에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프리딕터가 실제로 아까 5,000개가 있었죠. 5,000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셋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요. 코릴레이션을 바탕으로 어떤 게 이 아웃컴 레이블이랑 혹은 뭐 리그레션 프로블럼에서는 어떤 게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이랑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을까 그걸 봐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4,900개는요. 다시는 보지 않는 버리는 데이터가 돼요. 이렇게 버려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요만큼이죠. 자, 이거를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을 적용하려면 뭐 K개로 등분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K를 5로 설정해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등분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클래시파이어 구축하고 validation, error rate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 또 그림 그려서 설명할게요. 좀 그림이 그리기 좀 어려웠는데 여하튼 간에 K-fold cross validation을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아까는 코릴레이션 기반으로 이쪽 파트를 다 지웠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데이터셋을요 먼저 K 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건 이제 트레이닝 셋은 2, 3, 4, 5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발리데이션 셋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 지금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코릴레이션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프리딕터 100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개가 이렇게 골라졌다고 하면요. 자, 이걸로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하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이게 밸리데이션 셋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코릴레이션을 다시 구해요. 앞선 경우에서는 앞에 처음 뭐 100개가 코릴레이션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이게 빠졌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코릴레이션 높은 게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제 조금 바꿔서 아까는 1부터 100이 들어왔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1부터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90까지 들어왔고요. 이제 91부터 100은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001이 들어가고 2002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은 아니고요. 코릴레이션이 높은 또 10개가 들어가게 돼요. 또 이제 프리딕터가 바뀌었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클래시파이어 구축하고 여기 새로운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 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미 정답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두 번째 방법이 맞고요. 첫 번째 방법은 틀렸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스텝 1에서 프리딕터 고를 때 이제 모든 샘플들을 다 사용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공평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릴레이션 기반으로 변수를 미리 선택하는 것도요. 학습의 일종이에요. 러닝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당연히 밸리데이션 프로세스에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즉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혹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제 리샘플링의 첫 번째 방법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설명했고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요,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MSE 혹은 에러 레이트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가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Leave one out cross validation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사실상 1번과 2번의 그 일반화된 케이스인 K-fold cross validation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validation set approach 같은 경우엔 장점이 뭐였어요? 데이터를요 한 번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엄청 빠르고요. 시행하기가 쉽다. 하지만 단점은요. 변동성이 크다. 즉 정확도가 떨어진다. 자, 리브원화 크로스 밸리데이션은요. 이 밸리데이션 셋의 변동성이 높은 걸 어떻게든 낮춰주려고 개발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게 단점은 뭐였어요? 시행하기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느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나온 게 뭐예요? 아, 여기 단점 하나 더 있었죠? 베리언스가 너무 높다. 네, K-fold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K-fold cross validation이고요. 자, 리브 원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요. K를 N으로 설정했을 때 그 다음에 validation set은요. 설명은 앞서서 안 했지만 K를 2로 설정했을 때죠. 네, 이렇게 뭐 2도 아니네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2로 설정하면 한 번씩 다 validation set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K-fold cross validation은요. 시행하기가 상대적으로는요. 쉬워요. validation보다는 느리지만 LOCB보단 빠르다. 변동성? validation set보다는 작지만 LOCB보다는 높다. 하지만 비교적 좋다.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라기보다는 우리가 휴리스티컬리하게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에 적용해서 그걸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낮다. 이러한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설명한 부분이요. 이제 앞선 방법들이 다 리그레션 프로블럼에만 적용을 했다면 이제 리그레션 똑같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요 1, 2, 3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K-fold cross validation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함을 제가 보여드렸죠.